네, 세월호 사고 발생 12일째입니다. 오늘 희생자 1명을 수습을 했지만 이 구조와 수색 작업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상 악화 등으로 수색 작업,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앞서도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고 해역에 이 파도도 거세지고 또 이 비바람까지 몰아쳐서 상당히 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바다의 물결은 1m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높아져서요. 파도 높이가 2m에서 3m까지 높게 일고 있고 바람도 초속 10m에서 14m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중계하는 기자를 모습을 봐서 아시겠지만 배가 파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고 해역에 있던 선박들은 근처로 피항을 했고 지금은 주로 해경 경비선과 함정 그리고 바지선만 남아 있습니다. 예, 어제는 27명의 잠수요원이 잠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닷속에도 조류가 강해지면서 부유물 때문에 잠수요원들이 시야를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새벽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는 모두 15차례에 걸쳐서 27명의 잠수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 1시에 2인 1개조로 한두 팀이 그러니까 4명이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간 동안 물속에서 선체 수색을 했었지만은 당시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뒤로도 빠른 조류 때문에 수중 수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기상이 굉장히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색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기대하는 성과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희생자 1명이 추가로 수습이 됐죠?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오늘 정조 시각은 낮 12시 46분 그리고 저녁 7시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었는데요. 이때 오후 2시 10분쯤에 사고 해역에서 188번째 희생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어제 자정 이후 꼬박 하루 반이 걸려서 추가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날씨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11개 격실 가운데 지금까지 수색이 끝난 격실은 며칠 동안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바닥 쪽으로 내려가서 좌연 쪽 3, 4층 격실 진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와 수색 작업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LED 전구를 사용한다면서요? 네, 범정부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이 수색 구조 작업에 LED 전구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중에서 LED 전구를 수색 구간 구분과 수색 통로 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면 수색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선박의 우연 부분은 수색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이나 좌연 부분은 진척이 더딘 상황이고요. 거센 조류와 부유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유도 장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수록 또 이 수사가 되면 될수록 이 선장과 이 선원들, 이 선박직 선원들 15명 이미 이제 구속이 됐는데 아무런 이 구조 조치, 이 대피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도망가기, 탈출하기에 급급을 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 이 선장이 이 승객들의 어떤 이 구조라든지 대피 지시는 하지 않고 이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이 사고 상황을 교신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항해사가 퇴선을 준비하라는 제주 VTS 와 그 교신을 했던 사람은 1등 항해사로 밝혀졌습니다. 선장 판단하에 퇴선하라는 진도 VTS 지시에도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되느냐, 해경이 언제 도착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계속 머뭇거렸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 시각에 이준석 선장은 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통화가 됐던 사람은 박모 씨로 알려진 인천 지점의 해무 담당입니다. 이 해무 담당이라는 사람은 선박과 상시 연락을 취해야 하고 또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무 담당은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도 즉각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실권을 진 임원에게 먼저 보고했고 김한식 사장에게도 문자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원들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구조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걸 두고 보상금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세월호는 메리츠 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 원 그리고 36억 원씩 모두 113억 원의 보험에 선체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네. 이 선사가 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운항을 계속했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해진 해운 측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는 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선원들의 행태 참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청해진 해운사의 이 운항 어떤 이 조치도 보면은 참 비난을 살만합니다. 네. 지금 수사 결과 이 과적, 지나치게 화물을 많이 실은 것뿐만 아니라 그 화물들을 결속해주는 이 고박 작업이라고 하죠. 이것도 허술을 했고 심지어는 뭐 첫 운항 때부터 이 결박하는 장비조차 싣지 않고 운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에는 차량이 180여 대, 그리고 중량 기준으로 보면은 화물 1,157톤이 실렸습니다. 예. 갑판 위에도 이 사고 당시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들이 쓸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컨테이너가 50여 개가 있었지만 단 하나도 규정대로 묶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묶인 것도 쇠봉 대신 밧줄로 대충 고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제 조항인 화물 고박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출항 금지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만 세월호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제주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침몰 전날에 세월호 화물 고정 작업자를 만났는데요. 이 작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쇠봉과 이 조임 장치 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에는 그런 자재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로프밖에 없어서 즉 컨테이너는 밧줄로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박 자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출발이 가능했던 건가요? 화물 고정, 이른바 이 고박 작업은 국제해사기구의 장비 규격과 개수 그리고 작업 방법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핵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청해진 해운 항해사, 운송업체, 하역사, 해운조업, 운항관리사까지 이 점검 의무가 있는 이 세 사람이 세월호의 엉터리 화물 고정을 현장에서 보고도 모른 척한 겁니다. 역시 좀 전에 언급했던 세월호 화물 고정 작업자는 선사 직원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고 또 하역사에게 지시도 했고 이 하역사들이 일용직들에게 고박 작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고 당일은 물론 지난 1년 동안 이 허술한 고박 작업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청해진 해운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엉터리 화물 고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승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선원들뿐만 아니라 이 청해진 해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 우리 해경의 어떤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월호가 이 침몰 해역이 이 진도해상관제센터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먼 데 있는 제주해상관제센터에 보고를 했고요. 예. 네. 보고를 받지 않은 이 진도해상관제센터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교신조차 하지 않고 네. 자신들의 이 관할 해역으로 들어왔는데도 사실상 부실하게 관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났는데 이 두 해상관제센터 모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가 말씀하신 대로 담당 구역으로 들어왔는데도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후 교신조차 하지 않은 게 무려 2시간이나 됩니다.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표류하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18분 동안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진도 VTS 측은 당시에 한 선박을 대상으로 코스 변경이나 어떤 상황들을 일일이 관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당시 선장과 교신을 할 때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이 최종 판단을 해서 승객을 탈출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판단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관제센터 내부의 CCTV를 확보하고 근무 인력의 배치 상황을 조사해서 관제를 담당하는 해경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진도와 제주 VTS 압수수색은 해양경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합동수사본부는 해경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